아니, 갑자기 차단하고 말도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진짜 마음 식어서 그렇게 떠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회피형 애착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감정이 남아있어도 아닌 척 침묵으로 이별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회피형들이 떠날 땐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데 시간이 지나면 SNS를 염탐하고 뜬금없이 연락이 오는 사례도 엄청 많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회피형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일단은 회피형 애착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회피형은 애착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애착 유형은 크게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뉘는데요. 회피형의 종류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회피형 애착은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고 회피하는 패턴이 장착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거를 불편해하죠.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애초에 의존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회피예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침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립성을 강하게 보이죠. 관계에서도 충돌이나 갈등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굳이 불편하게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을 갖기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별을 준비를 하죠. 징조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회피형 분들한테 이별 통보 받으신 분들은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별 통보 받아야 되는지 당황스러움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죠. 이별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통보하는 방식 자체가 독특한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이 회피형 애착을 지닌 사람과 이별을 했다면, 재회를 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감정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회피형 분들은 갈등과 불편한 감정을 이별을 통해서 회피를 한 거지 나에 대한 마음이나 감정이 식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도 감정은 남아있지만 내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차갑고 나에 대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 마음이 힘들고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련이 마음속에 사실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오게 된다는 거고요. 이별 이후에 회피형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첫 번째로 연락을 끊고 단절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거에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감정 소모를 회피해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어떤 걸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갑자기 차단을 하거나 기계같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2번째는 이별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게 이유야? 그런 걸로 왜 헤어져? 그 진짜 헤어지고 싶은 이유 맞아? 이런 느낌이 들만한 엉뚱한 이별 사유들을 말을 하기도 해요. 불편했었던 진짜 이유와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서툴러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식었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정확한 이유를 말을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협의를 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3번째는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별로 도망을 치는 거다 보니 완전히 끝내고 싶진 않아요. 여지를 준다는 거죠. SNS를 굳이 차단하거나 언팔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든지 스토리는 계속 보지만 정작 직접적인 연락은 안 하기도 해요. 미련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대체 무슨 심리야? 왜 연락은 없는데 완전히 끊지는 않아? 여지는 줘? 라면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 희망 고문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4번째는 재회에 부정적이고 재회를 요구해도 거절을 합니다. 자신의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미래를 파국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느꼈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선입견에 비추어서 우린 어차피 안 맞아. 우리 어차피 헤어져.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들로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속마음과 다르게 보여지는 행동이 너무 단호하고
방어적이니까. 차라리 감정이 없는 거면 깔끔하게 있고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고 감정과 여지를 주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해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피형과의 재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준비했죠.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공백기 제공. 회피형분들은 부정정서에 굉장히 취약해요. 부정정서를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는 공백기를 제공하면서 이별에 다르기까지 이 회피형분들을 압박했었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감정적 거리가 확보가 돼야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최소 2, 3주 정도는 연락을 끊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못 기다리고 계속 매달리고 연락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과도한 감정 자극은 회피형분들의 방어와 회피를 더 높일 뿐이에요. 운 좋게 재회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이어붙은 재회는 회피형분들의 방어와 회피 본능을 절대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분 분명히 또다시 머지않아 방어하고 회피합니다. 공백기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네? 압박하지 않네? 라는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내야 돼요. 신뢰감과 안정감이 회복돼야 회피형들의 마음을 다시 열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막상 내가 연락을 끊으면 오히려 상대방들이 더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먼저 차단해놓고서는 지가 먼저 차단을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안해하지 말고 냅둬라. 2번째, 인지 부조와 활용. 회피형분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통제감,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우위감으로 관계를 관리하고 자존감을 채우는 종족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회피형분들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언젠가는 이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동시에 감정을 다루는 거에 굉장히 미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통제력을 잃으면 이 관계에서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방어 심리도 강해요. 불안과 방어 때문에 관계에서 자신이 통제하고 우위를 점하면서 불안과 방어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피형분들은 이별 이후에 내가 이별을 통보한 상대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날 못 잊고 고통스러워하면 아, 역시 저 사람은 나 없으면 힘들어하네. 역시 날 그리워하네. 저 사람 나 없으면 안 되네. 내가 이별 잘 선택한 거네. 라는 생각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왜냐?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말한 통제감과 우위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언제나 의외성 강조하죠. 내가 이별을 통보한 상대가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면 자기가 이 관계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그 예측이 깨져서 불편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아닌데? 이거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거든요. 내 예측과 계획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회피형분들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과관계를 정립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거에 미숙하기 때문에 인지부조화에서 오는 불편감도 참기 힘들어하거든요. 내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영향력이 없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은 아니고요. 자기 자존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런 인지부조화에 더 자존심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피형분들이랑 이별을 했다면 오히려 더 잘 지내야 돼요. 그럼 오히려 회피형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이 증폭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이별 통보하고 과거에 만났었던 옛 연인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체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과거에 만날 당시에 어느 정도 정서적 안정감을 받았었던 사람이라면 안전기지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준 안전한 사람. 이별 이후에 어느 정도 공백기를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뇌가 미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부정 정서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안전기지로서의 기억이 조금씩 확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편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많이 사랑해줬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다시 만나고 싶다, 재회하고 싶다, 그립다 라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회피형분들이 이런 신호를 조금씩 보낼 때 내가 또 그거를 못 참고 이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덜컥 연락을 해버리면 이 감정선이 깨질 수가 있어요. 최대한 이 그리움을 계속 증폭할 수 있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시기에도 여러분들의 독립성, 평온한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SNS에
불필요한 감정 표현 멈추고요.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밝고 여유 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모습, 그리고 행여 상대방이 나를 찔러보기식 어떤 신호를 보여도 휘둘리지 않고 덤덤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 감정 표현 금지. 다시 한 번만 기회 줘. 너 못 잊었어. 나 너 한 번만 보고 싶어.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 절대 금지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요,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고 감동시키는 멘트들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에 대해서 압박하고 해피형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책임감을 자극하고 과거에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관계와 관련된 부정정서와 기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압박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왔든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든 그냥 가볍게 유쾌하게 안부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예전에 우리 했었던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 연락 하나에 이 관계를 책임져야 되고 다양한 감정들을 힘겹게 느껴야 되는 그런 자극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회피하고 도망칩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대화 유지. 회피형 분들은 강도 높은 감정을 불편해합니다. 감정을 처리하고 해소하는데 미숙하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나 표현이나 대화는 회피형 분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회피형 분들은 감정적으로 통제력을 잃으면 내가 약자가 된다는 방어 심리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감정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특성이 강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대화 속에서 정서적인 부담과 정서적인 자극을 계속 줘서 부담이나 불편함이나 답답함이나 분노나 죄책감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자극하면 내가 이 관계에서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이 관계에서 약자네? 나 휘둘리고 있네? 이거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네? 이런 식으로요. 회피형 분들이랑 다시 연락이 되거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면 감정적인 말은 절대 금지고 책임도 묻지 말고 과거 이야기 모두 역효과입니다. 갑작스러운 눈물, 연락하다가 상대방 반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한다든지 서운한 말을 막 쏟아붓는다든지 나의 미해결 감정을 막 분출한다든지 장문을 때려 박는다든지 이런 행동들 다 상대방의 회피를 자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행위들 때문에 힘들게 공백기 두고 겨우겨우 연락이 다시 됐는데 연락 끊기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당장 상대방의 대답과 결론 요구하는 거. 너 그래서 나랑 어떻게 할 거야? 너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제외하고 싶은 거야? 넌 날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절대 금지고요. 너 마음은 어때? 넌 안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추궁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소통을 할 때에는 명확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어조를 사용하면 좋고요. 감정적인 이야기 말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부담 없고 가벼운 주제로 소통하세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힘들었던 감정 얘기 안 해도 되는 편안하고 친근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 절대 금지예요. 그때 왜 그랬어? 난 아직도 너무 힘들어. 나 너 못 잊었어. 넌 왜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둘 다 여유가 없었지. 근데 지금은 나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자세, 조금 더 내가 위에 있는 느낌에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 우리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사실, 감정, 요청. 내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분출하는 대화가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어떤 거를 원하는지 논리적인 구조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율성 존중. 회피형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 감정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감정 반응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이 있겠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너 왜 이렇게 냉정해? 반응이 왜 그래? 이런 말들 상대방의 회피 성향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 선택 존중해. 나는 너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들이 회피형 분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표현들이죠. 불안하신 분들은요, 회피형 분들이 쉽게 잡히지 않는 그 반응과 행동과 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아귀에 쥐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감정적으로 휘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오히려 회피형 분들을 더 달아나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아귀에 쥘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빵 터져가지고 저 멀리 달아나 버려요.
이런 이런 표현들도 좋아요. 소통을 하다 보면 관계 얘기가 어렴풋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서로 맞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그냥 너가 편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우리는 꼭 제외해야 돼.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를 꼭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강요하지 않아도 페피형분들이 자율적으로 이 관계를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잖아요. 이렇게 심리적 압박이 사라졌다는 안정감을 느껴야 이 회피형분들은 나와의 관계와 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회피형은 말보다 행동으로 이별을 하죠. 그 사람의 침묵은 사실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방어하는 데에서 비롯된 거리두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는 게 아니라 놔주는 척 하면서 돌아보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회피형과의 재회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겨야 돼요. 재회의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